지내고 계시죠? 네, 참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또 긴장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정치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정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래 우리의 약간 희망적인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또 외면할 수도 없고, 정치인의 정치적 결정이라든가 법률, 정치 행위 때문에 국민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이 좌우지되기 때문에 신경을 또 안 쓸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가도를 달리는데 방해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터부시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하니까 민주당 경선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는 비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으로 많이 좀 가입을 좀 해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도 좀 카톡이 오네요. 권리당원 당대표 선출하는데 투표를 해달라. 조만간 투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 많이 가입하셔야지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 경기도 기본주택, 국토기본세, 토지기본세,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요즘 상당히 사회주의 국가 정책이냐 하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있죠. 때문에 민주당 지지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약간의 실기가 없지 않으면 대통령 되는 데는 큰 장애가 없겠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굳이 세 번째 이유를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 부선이 누나,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가도에 장애가 될까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선 누나가 너무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대권 가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우리 부서인 누나의 악착 같은 방해 작전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호삭거리, 재밌는 이야기들이 언론의 관심을 좀 끌긴 끌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영이 누나까지 SNS 대통령이 또 정계를 은퇴하는 바람에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 살펴보기 싫은데,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또 관련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스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다음부터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저도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제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러나 한번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있고 나서 우리 부전이 누나가 각층 또 언론을 통해서 이슈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근데 들어보면 감동적인 내용도 있고 억울한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듣고 귀를 또 씻어내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하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또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부전이 누나한테 소송하시라 하니까 3억 정도 손해배상금 청구해가지고 우리 영석이도 주고 이렇게 미혼모도 더 얻고 이런 선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쫓아다니려면은 하체가 튼튼해야 되니까 마라톤 연습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부전이 누나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몸매 관리도 좀 하시고 키도 크잖아.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운동은 필수인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한다니까 상당히 좀 이목이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마라톤 상당히 장거리이기 때문에 뛰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강아지랑 같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눈길을 끈 게요, 바로 우리 부도희 누나가 지난 2017년도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했죠. 그때 당시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상당히 시급을 했죠. 드디어 최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막판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큰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나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재명 반대 계파,
친문 세력들, 극문 세력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9시 뉴스에 출연을 시켰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실질적인 중추, 주도 역할은 바로 우리 이분, SNS 대통령, 우리 지영 누나가 했었다. 이것을 우리 부정희 누나가 한번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나가야 한다고 자리 깔아준 사람이 누구? 등 떠민 사람이 누구? 누굽니까? 바로 우리 지영이 누나였다. 이런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때 당시 우리 지영이 누나는 친문, 극문 세력들의 핵심 주축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이 이 자리를 깔아줬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페이스북 우리 부정희 누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길이 끼는 게 바로 우리 낙지는 이재명 도지사를 나타낸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내 아이 아빠라고 했어요. 이동용과 노가리 까면서 낙지가 내 아이 아빠라고 했어요. 이 문장이 눈에 띄어서 그럼 김무선의 딸 미소가 이재명 딸인가 하는 눈길이 확 끌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최근에 자기 입으로 자신의 친딸 미소가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걸 자신이 밝혔죠. 이것은 친모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국은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최근에 수천억 재산가 단돈 15억 때문에 단성사 극장에 부도가 났다는 뉴스를 보고 좋아서 웃고 다녔다. 경비 아저씨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아빠가 부도 났대요. 망했대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웃었다. 그 댓글에 쭉 달았는데 자신의 아버지, 딸의 아버지, 자신의 미소의 친아버지는 건물주, 당성사 건물주의 큰아들 아이앱이다. 이렇게 자신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 이름을 말했죠. 뚱뚱 알 사람들 다 알죠. 당성사 장남 이렇게만 검색을 하도 다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김무선의 친딸 미소는 이재명 도지사의 친딸이 아니고 바로 단성사 건물주 큰아들이다. 단성사 건물주 영화관이죠. 당시에는 물론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에는 유명세를 끌었던 그런 극장이었는데 시류의 변화에 적응 못해가지고 결국 망했죠. 그래서 단성사 건물주, 영화관 건물주의 큰 아들이다라고 우리 부정희 누나 입으로 자신의 친딸의 친아버지를 밝혔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 많죠. 연예인 뉴스로서는 상당히 호사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게 눈길이 가는 이 부정희 누나의 댓글이어서 친아버지가 누군가 잠깐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부정희 누나가 상당히 역경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들고 참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워낙 또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참 이게 돈 많은 재벌들이 우리 부정희 누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들고 호의적인 기사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 2015년 또 기사를 보면요. 김부선 당성사 극장 창업주 아들과 얽힌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김부선과 같이 활동을 했던 한 영화 감독은 김부선이 낳은 딸의 아빠가 서울에 있던 단성사 극장 창업주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영화배우 김부선의 본명은 김근희로 1961년 제주시에서 출생한, 저는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미모의 영화배우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2015년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김부선의 딸, 우리 미소가 누구 아들인가, 무슨 누구 딸인가, 이런 계속 궁금증이 있었죠, 대중들은. 그러나 확증된 기사라든가 확증된 어떤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었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 부정희 누나 자기 입으로 우리 단성사 극장 창업주 아들이다, 이주땡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궁금증은 결국 수십 년 만에 우리 부정희 누나 입으로 해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한번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있었죠. 이창용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공지영, 우리 부정희 누나 고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각하 처리가 됐었죠.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요. 이유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검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건데요. 검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요, 직무유기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소권자는 그것이 왜 각하됐는지를 이유를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징계감이죠.
국민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인 누나가 직접 밝힌 의혹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청윤이하고 우리 부서인 누나하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신체 음모론 부위 관련해 가지고 그 통화 내역 공개하고 관련해서 이게 문자들이 많이 오고 갔나 봐요. 그런데 우리 청윤이가 왜 처벌이 안 됐느냐 관련해서 우리 부서인 누나가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스모킹건을 알게 된 것은 우리 배우님과 저의 통화가 아니라 공 작가님과 배우님의 통화였답니다. 나는 제3자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창윤이 오빠는 말이죠. 현재 처벌이 안 됐다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SNS에 남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형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전파 가능성이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 통화이긴 하지만 제3자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정렬인가요? 거기에다가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각하를 처리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 부족일까요? 이 SNS 내용을 보면 자신이 뭐 처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공익성을 자기는 주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어떤 공익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을 폭로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 차후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로 선정이 되면 이 풀 버전 1시간짜리를 뭐 폭로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다음에 우리 지영이 누나가 정계를 은퇴하면서 오고 간 내용 중에 우리 지영이 누나도 부서인 누나한테 시달리면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우리 부서인 누나 보고 병원에 가는 걸 권해본다. 그 정도로 이건 뭐 공개될 것을 전제하고 보낸 내용이 아니고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내용이니까 어찌 보면 진심을 담아서 보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인 누나 상태가 약간 걱정돼서 모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진심으로 병원에 가시는 걸 권해봅니다. 이런 약간의 좀 상태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문자를 좀 보낸 것 같아요. 시간은 1시 50분인데 새벽인지 오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24시간 타임을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12시간 타임을 설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밤새 도착한 당신의 저주 문자를 본 것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저주 문자를 보냈나 봐요. 이게 공개될 걸 전제하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영이 누나한테 이렇게 저주 문자도 보내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시는 걸 권해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문자를 보냈죠. 그만큼 현재 우리 부서인 누나 상태가 지금 상당히 이제 흥분되고 약간 둘 사이가 안 좋았다. 이것을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바로 음란 사진의 존재였어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서인 누나가 공개되기 전에 둘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약간 그 국어 문법적 해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얘 아빠 사진이래 왜 이리 오바 그리고 이혼한 전처가 웬 고소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만일 if 사진 공개가 된다면 어떻겠냐 역지사지가 돼봐라라는 뜻의 글을 이렇게 왜곡하고 뭐 유출하면 고소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와 관련된 이 사진을 만약 공개된다면 너는 어떤 심정이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예로 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사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진을 두고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 실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영이 누나가 은퇴하면서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약간 왜곡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 지지자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소송을 했을 때 여러 명을 고소를 했었죠. 우리 부선이, 지영이, 창윤이,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구 한 명 있죠. 우리 영환이 오빠까지 이렇게 싸그리 고소를 했었는데 뭐 각하가 됐는지 기각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줘야 되는 게 검사의 의무죠. 근데 왜 모른다고 계속 그런지 저는
합리적으로 설득이 됩니까? 무조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면 이거 직무유기죠. 검사가 당연히 알려줘야 될 것인데 안 알려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때 당시에 각하가 됐느냐? 그리고 왜 이재명 도지사가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고소사건인데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 부선이 오빠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공지영, 창윤이, 우리 재명이가 고발인들 몰래 변호사를 시켜서 선처를 했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맞바꿀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들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건화 시켜버리면 자기가 타격이 크니까 차라리 우리 지영이나 우리 창윤이 오빠를 용서해 주는 게 우리 재명이한테는 이익이다. 이렇게 우리 부선이 누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지영이 창윤이 용서 개입설 용서하는데 개입됐다. 왜냐하면 그 녹취가 폭로가 됐을 때 맞바꿀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명이가 용서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부선이 누나 치열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게 우리 부선이 누나가 애증에 이재명이긴 하지만 우리 이재명이가 했던 말들을 우리 지영이를 비판하는데 연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재명이 그랬다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가슴이 너무 시려. 마음이 너무 아파. 하면서 우리 지영이 누나하고의 다툼과의 그 진행 상황에서 공정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의 명언을 또 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애증의 표현인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눈에 띄는 게 우리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부선이 누나는 우리 조국 전 교수를 옹호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그 친문들을 상당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해서 댓글들에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힘들어도 조국을 이렇게 예를 드냐 하면서 조금 비판을 했었죠. 내가 만일 조국 같은 남편이 있었다면 상상을 해본다. 하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서름, 어떤 법적 다툼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같은 남편이 내게도 있었더라면 하면서 조국이 요즘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언론 보도,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기사, 댓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적적인 어떤 소송전을 벌이고 있죠. 아마 우리 부선이 누나도 이재명 극렬 지지자들, 그 다음에 친문 세력들이 악성 댓글을 다니까 이렇게 예를 드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일 조국 같은 남편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상상을 해본다. 그래서 뭐 예를 들더라도 어때 조국을 드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우리 부선이 누나가 힘들고 도움을 좀 받고 싶고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고 자신을 음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싶고 그런데 도움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예를 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싸한 안타까움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부선이 누나가 왜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긴 침묵을 깨고 SNS를 적극적으로 시작할까? 저는 약간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추정을 좀 해볼 수는 있는 것은요. 한번 제가 부선이 누나다. 제가 옥수동 아파트에서 부선이 누나가 돼봤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특별히 현재 어떤 방송 출연이라든가 영화 출연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돌아가는 거라든가 사회적 이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맹활약했던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신으로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친문 세력들을 위해서 그만큼 힘들게 희생을 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대우해주거나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이번 페이스북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선이 누나가 많이 쏘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달린 기사들이죠. 자, 민주당 지도부 당신들 정말 나쁜 인간들이야. 선거 때마다 민주당 잘 되라고 발바닥 부르뜨게 뛴 사람이 나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게 민주당 당헌인가? 자, 민주당은 우리 부선이 누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갚아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은혜일까? 우리 부선이 누나는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불러주는 것이 없다. 불러주는 곳이 없다. 불러주는 곳이 없어 섭섭한 듯한 것 같아요. 우리 누나가. 그러면서 그 섭섭함이 너무 지나치니까 욕설까지 하신 것 같아요. 욕설까지. 자,
신념 하나로 견딘 세월, 민주당 지도부, 진짜 민주당 당원들 여러분들, 니들 정말 내게 이러는 거 아니지. 섭섭하다고. 나 삐졌다고. 이 XX들아.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섭섭한 것 같아요. 우리 부선이 누나가. 왜 이렇게 SNS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거의 준 정치 활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결국은 민주당 들어라.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섭섭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재명을 때려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 왜 안 챙겨주냐. 너무 섭섭하다. 나 삐졌다 하면서 욕설까지 하는 아주 좀 민주당을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우리 누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페이스북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까? 약간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